러시아를 향한 직접 비판이 없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나흘 전이었죠? 예, 나흘 전 북한의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왔습니다. 어제 일단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일단 이 러시아를 향해서 일단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까? 어제 NSC 상임위 회의가 소집이 돼서 이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비판의 메시지라든지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었는 대신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뭔가 간접적인 메시지만 나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질책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여전히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 부한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결국은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권의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자, NSC 상임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건데요.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게 어제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저 입장,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그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있었던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이 또 하루가 지났었고, 그다음에 목요일이 이제 어제 NSC 정례회를 열어가지고 보도자료로 이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던 나오는 건데, 물론 대통령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응으로 항의는 없었지만 침범이 있었던 당일날 우선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에 대해서 항의를 전달한 메시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외교부에서 차관보급에서 그 무관하고 대사 대리를 불러서 초치해가지고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했던 것과 비판했던 건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일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공이 뚫렸다고 하는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엄중한 사태인데 예. 대통령이 직접 발언이 없었다라는 거. 아하. 그리고 NSC가 3일이나 지난 뒤에 그것도 정례회의에 다른 안건과 엮어서 그중에 하나를 얹혀서 왔기 때문에 예. 이 사태의 엄중성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도 부산에 가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거북선의 집에서 대일 항전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선포했는데 예. 그거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하는 김에 적어도 둘째 날 정도에는 대통령 워딩으로 충분히 러시아 영공 침해, 우리의 영공이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잠깐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왔고 지난 23일이었죠. 예. 근데 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정 실장 주재로 열렸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해온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는 나흘째 언급이 없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보시기에는 청와대의 지금 저 대통령의 나흘째 언급 무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위기라는 것이 관리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회의를 했냐 아니냐, 그게 대통령이 참석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에서 굉장히 대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비총사격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 항공 침해를 한 항공기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관계자를 초치를 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정의용 실장도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좀 늦긴 했지만 예. 3일 후에 NSC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 입장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의 자원과 전략적 어떤 대응을 봤을 때 말씀대로 지금 사면 초과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느냐 어떤 전략적 자원 배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다투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당시에 어찌됐든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이제 전략을 여기에 더 집중하다라고 봐야 되지,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하지 않고, NSC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조금 형식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국장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 10시간 넘어가지고 NSC가 열린 건데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도 안 했어요. 그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NSC를 주재했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영공이 침범을 당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큰 중요한 도발을 했을 때는 그런 중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주재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거를 영공이 침범당했는데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NSC를 안 열었다? 이 말이 안 되네요. 왜? NSC는 대통령, 그다음 총리,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외교부, 장관들이 와가지고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공군참모총장 이하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NSC를 못 열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무슨 산불 났을 때도 NSC를 여는데 영공이 침범당했는데 안 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흘째가 되는 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고 있다.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러시아에서요. 이번 해당 일이죠. 23일 당시 무슨 영상을 러시아가 공개했습니까? 네, 말 그대로 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요, 국영 매체를 통해서 당시의 훈련 영상을 좀 공개를 한 건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러시아의 극동 공군 기지에서 전략 폭격기 2대가 출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례로 이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동해로 보이는 바다 위를 날 때 저 프로펠러 저 뒤쪽으로 보시면 뭔가 전투기 2대가 나타나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요. 저 그 따라붙은 전투기가 바로 우리 공군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군 관계자는 이 모습이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이제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을 때 우리 공군 전투기가 뭔가 따라붙어서 감시 비행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영상 공개한 거 좋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그 이번 이 사안의 쟁점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저 공개한 영상은 우리 영공에 떠 있었을 때 당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공에 떠 있었을 때면은 우리 전투기들이 경보 사격을 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담겨 있었어야 됐을 텐데 이건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저 지금 공개한 이거는 전략 폭격기인데 TU-95MS거든요. 예. 저 전략 폭격기는 2대가 한꺼번에 편대를 이뤄서 왔었는데 우리나라 울릉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조기경보 통제기 아하. A-50이라고 하는 조기경보 통제기지 저 전폭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거는 이제 떠가지고 뭐 우리의 카디즈를 침범했을 뿐이지 카디즈라고 하는 것은 영해나 영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전에 서로 협력해서 통보하자 하면 되지만 동맹국끼리는 사전에 많이 통보해주지만 적국이라고 예상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사실은 영상을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의미가 영공을 없다. 침범한 행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우리 그 러시아의 군용기관이 영공을 침범해 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당시에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의사가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관련 증거가 있다면 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군 관계자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이 사태 때는 사실은 정부는 전격으로 그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입장이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 군용기가 그 영공을 침범해 왔다는 당시의 영상을 그냥 공개하면 이게 입증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보면 지금 관련된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것도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러시아 영공 침범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의 좀 미지근한 대응, 아하. 또 대통령의 조금 덜 단호한 대응, 이런 것들과 이제 맥락 속에서 아마 우리 정부의 좀 스탠스가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당시에 일본과 한국과의 이 초계기 저공 비행 논란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 영상을 다 공개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사진을 공개하면 서로 간에 막 그 진실 게임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나 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 입장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영공 침해라는 것은 일본 초계기, 일본의 그 자유대 초계기의 그 저공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사실은 명백한 주권 침탈인데 아하. 이에 대해서는 지금 4일이 지나도록 영상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자료가 명백하게 있을 겁니다. 있겠죠. 당연히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예. 보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러시아가 발표한 저 동영상은 사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냥 억지 주장이지 네네. 실제 영국 침해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 발 메시지가 아직까지 없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아니면 푸틴 대통령한테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 명백하게 지금 항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로키로 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황국장. 예. 예. 우리가 이제 어쨌든 러시아의 무관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레이더에 잡혀 있는 그런 좌표 그리고 항적을 분명히 줬거든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현재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독도의 영해 바깥, 영해가 바로 육지로부터 22.2km까지가 영해거든요. 예. 그 위에 상공까지가 이제 영공인데 거기에 바깥인 약 3km 떨어진 25km에서 자기들은 날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그런 지도에는 그것이 레이더 좌표나 레이더 항적이 아니었고 그냥 지도에 자기들이 쭉 항적이라고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자기들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 영공을 만약에 침범을 안 했다면 레이더 항적을 공개해 줘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우리도 만약에 지금은 좌표하고 항적만 줬지만 레이더 항적을 줬지만은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부인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도 동영상도 주고 관련 방증 자료를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동영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방부가 적어도 동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동영상은 얼마나 우리가 상세하게 찍을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우리의 다 어떤 노출되니까? 기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노출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그 정황만 보면 분명하게 러시아가 이제 영공을 침해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전달한 미국의 관계자가 맞다. 침해한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예. 그 당시에 일본도 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독도 선공이 이제 너희들 영공이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었고 그래서 이 영해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해한 건 맞지 않나라는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레이더에 잡힌 거로는 정확하게 우리 영공 가장 많이 들어서 10km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10km까지. 자, 이번 이 러시아 군용기의 그 우리 영공 침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논란이 있었죠. 자,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그제 러시아 정부가 침범을 인정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해왔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 언론 브리핑이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뭐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침범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영공 침범을 우리가 사과했다고요? 대한민국 청와대 발표는 거짓입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김 교수님? 저것도 스텝이 꼬이고 네. 그다음에 진실 공방 자체로 프레임이 짜여버리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할 말을 막 해버리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나왔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특히 중요하다.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는 첫 단추에 어떤 스탯을 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느냐가 굉장히 그 이후에 일관된 입장을 관찰하게 되는데 첫 단추에서 꼬여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발 메시지가 늦었고 NSC가 좀 늦게 열렸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윤도한 수석이 나와가지고 조기에
이른바 국방 무관 대리 정도의 사적인 비공개 발언을 아하. 빌미 삼아가지고 이게 시인을 받았다. 그리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듯 하니까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천만의 말씀으로 나온 아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스텝이 꼬이면서 계속 이제 진실 게임 공부하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동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면 동영상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명백한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초기에 일관된 목소리로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속 발신했다고 네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인가 우리가 관철시키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첫 단추부터 이게 맞아 틀려?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청와대 초기에 좀 미숙한 대응 예. 이 부분 분명히 도마위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윤도한 수석이 인용한 러시아가 침범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령급 군인인데요. 그 무관이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무슨 실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면서요? 네, 어제 한러 실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윤도한 수석이 인용했던 그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것이 그럼 과연 공식 입장인지 이런 잇따른 질문을 했는데요.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So, what's the official stance of Russia? 네, 저렇게 말을 아꼈던 러시아 무관인데요. 어제 국방부는 독도 침범이나 영상, 또 항적,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과 좌표가 담긴 사진,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건네서 좀 자료를 제시를 했고요.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받은 자료를 그냥 본국에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공 침범은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잡게 일단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조속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러시아를 향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러시아하고 이런 그 항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3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그 위교안보실장, 그 다음에 그 국방 외교부에서 또 항의를 했고, 한 것들은 제가 보기엔 절차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민소통수석이 중간에 사실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국방정책기획관하고, 예. 러시아 대사관에서 무관 오라 하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적상 레이더에 있는 좌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10km 안으로 들어왔고 하니까 그 무관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만약 기기 오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소통수석이 그것이 과연 진위가 뭔지 왜냐하면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한국군이 오히려 공중난동이라고 했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했었어야 공개를 했다. 했다라면 좀 더 좋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정부가 더욱더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국민들부터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질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우리 정부가 좀 고려해가지고 특히 국민소통수석은 좀 명확한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고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